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쌍용자동차 노사는 2009년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그리고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지요. 어제 SNS에서는 하루 종일 정말 그야말로 쌍용자동차의 노사 합의를 그 어떤 일보다 앞서서 축하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무엇보다 41일째 굴뚝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이창근 정책실장님 그리고 김정욱 사무국장님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열망이 점점 더 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굴뚝 위에 계신 이창근 실장님을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네, 늘 목소리가 경쾌하십니다. 네. 예, 어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예. 기뻤습니다. 네. 기뻤고 기분 좋았고 사실 그 표현을 잘 못했어요. 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더 표현하고 싶었는데 네. 뭐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막 어딘가에 막 그 혼자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제. 네. 그 페이스북에 늘 올라오는 밥 사진 그리고 퉁퉁 부른 손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곤 했는데요. 자, 우선 그 어제 합의 사항, 이제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합의 사항인데요. 어제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7년 만이거든요. 7년 만에. 해고 7년 만에 네. 교섭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 또 우리의 처지와 회사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냐, 굉장한 큰 진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의미 부여를 저는 하고 싶고요. 네. 드디어 회사가 쌍용자동차 지부의 실체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4대 의제 정도로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확정된 거라기보다는 네. 큰 줄기를 뽑아보고, 그리고 교섭 자리에서 좀 더 다른 문제까지 포함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쌍용차 문제 전반에 걸쳐서 네. 대수술이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쌍용자동차 경영 그리고 노사관계 전반에 큰 일대 격변 혁신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큰 기대도 해봄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좀 지켜보는 분들도 그러한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링 아래에서 있었다고 하면, 네. 이제는 그 몸을 다 푼 상태에서 네. 정정당당한 게임을 위해서 링 위에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이래 공이 울렸고, 네.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게임을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반칙을 하거나 네. 혹은 그 시합 도중에 어디 뭐 퇴장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네. 현 한국 경영진에 대해서 네. 같은 맥락으로 한국 경영진도 저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7년 동안 왔으니까 네. 그런 앙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1, 2회전 난타전 예상되고 네. 그 경기 전망을 해보면 네. 중반 넘어가면 실제로 본 실력들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뭐 보시는 분들 짜릿한 승부 이런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요. 네. KO 승부를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아마도 판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그 판정에서는 1, 2점 차이지 않습니까? 네. 바둑에서 한 집, 뭐 반집 승부처럼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뱉는 말들 네. 하나하나 어떤 언어들, 주장들 과정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다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닌 거거든요. 네. 예, 의미 없는 사석이 없는 거고 목적 없는 돌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주목하기보다는 큰 줄기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 승부처가 어딘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눈 떼지 말고 네.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격적인 응원이 지금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요. 그 응원이 한편에서는 투쟁일 수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연대일 수 있고 네. 또 한편에는 지금 같은 따뜻한 온기일 수 있겠다. 네. 또 하나는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 네네.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의자를 던지거나 이건 또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선들을 좀 지켜주는 우리가 매너와 룰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것은 회사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교섭 가운데 회사 측이 예전 버릇 그대로 반칙을 쓰거나 네. 뭐 중요 부위를 타격하거나 예. 이래 버리면 사실 관중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책임까지 관중에게 물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제가 지금 뭐 게임에 비유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쉽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문제는 상용차 문제는 아주 법리적으로 혹은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 단계 넘어가지 않았느냐. 네.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이 사람들이 누가 승자다 누가 패자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네.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 사실 긴장하는 거거든요. 음. 서로가 오버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아름다운 결론을 맺기 위한 승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투쟁이 잘 되고 혹은 투쟁을 통해서 교섭 과정에서 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네.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말씀 더 붙인다면 네. 진짜 본격적인 응원, 본격적인 격렬한 진짜 응원은 지금부터다라고 봐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이 문제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쌍용차 이 노사가 이번에 네. 정리해고 문제, 그다음에 희생자 문제, 네. 선배 가압류 문제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장 안에서 하지만 사실 사업장 밖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영역도 포함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잘 좀 봐주시고 네. 눈 떼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측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했던 그대로 교섭을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협상이 깨져버려서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뭐 이랬던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이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회사가 경영진을 좀 바꿔서 좀 또 다른 태도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좀 드는데요. 이번에 이유일 사장이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율 사장 퇴진 문제를 공장 안에는 사실 그 전부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아, 네. 돌았고 본인이 오늘 어제 그 확인해 준 거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맥락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퇴진 이후에 마인드라 그룹으로 영전한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다만 경영진 이유일 그 사장께서 2009년도 상용자동차 법정관리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오셔서 네.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지금 사장으로 계시는데요. 네.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분이죠. 네. 상용자동차를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해고자 문제라든지 이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외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어떤 인물을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경제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율 사장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평가된 기사들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무튼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던 문제를 네. 지금에서라도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나섰다고 하는 건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후임 경영진이 누가 온다 하더라도 네. 회사가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는 당연히 떠안아야 되는 거죠. 네. 자산 안고 부채 받지 않는 이런 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교섭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어떤 경영진의 입장 변화, 태도 변화는 네. 곧 상용자동차 회사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회사 자체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런 회사 보고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네. 투자할 수 있겠느냐? 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저런 회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꾸는 회사의 차를 내가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 네. 당연히 의구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아둔한 판단들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4가지 의제가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187명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문제, 그리고 회사 등이 제기했던 200원대의 200억 원대의 손배 가압류 문제, 이것을 뭐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굴뚝농성 이 문제 등등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돌아가신 해고자분들 포함해서 26분에 대한 어떤 유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등인데요. 이 4가지 의제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물론 4가지가 동시에 다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4가지 중에 우선 협상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협상 대상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큰 그림, 네. 그러니까 상용자동차 회사와 저희가 네. 이 합의를 할 때 네. 첫 번째 메시지는 뭐가 돼야 되겠느냐? 네. 라는 거랑 그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26분의 희생자 네. 가족, 유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이거와 연동해서 보면 그동안 상용자동차 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쏟아부은 사회적 비용,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상용자동차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겠는가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고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선배 가압류 문제는 사실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전 사회적으로 노동 문제, 노동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 번지는 속도라든지 폭발력 이런 걸 갖기 사실 어려워요. 맞습니다. 한국 사회 토양 자체가 좀 척박하기 때문에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이유는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선배가압류로 노동권을 제약하거나 노동 함권을 위해하는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된 바도 없고 지난 시사인 그 연속기획이라든지 네. 그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유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배가압류 철회의 문제는 또 다른 한 축으로 의미 있는 네. 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티볼리가 굉장히 화제의 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티볼리 출시되기 전부터 한쪽은 기존의 노동자들 또 한 바퀴는 해고 노동자들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자동차가 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신 바 있으신데요. 이 티볼리와 관련해서 판매에 실제로 그 여러 가지의 뭐 이렇게 이게 뭐 그 이 교섭이 잘 되면 그 판매를 적극적으로 티볼리 사기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또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불매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 협상이 이제 시작이 곧 될 텐데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되면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같고요. 네. 전망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오늘 또 하필 안개가 꽉 껴가지고 지금 시계가 제로입니다. 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서 네, 네. 이제 안개가 걷히면 되지 않겠나 싶고 네. 열심히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사실 그 하루하루를 살아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지금 밤새 고민을 하고 네. 지금 막 글을 막 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방영차 지부 또한 마찬가지로 네. 동기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이게 또 지루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네.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노사가 깜짝 합의 네. 혹은 아주 전격 합의 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봐요. 기간에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소외시키고 마치 그냥 응달에 이렇게 햇볕 피해가지고 앉아가 쑥덕거리듯이 주고받을 문제는 아니지 않냐. 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푸는 과정도 매우 정상적 과정으로 네. 공개된 자리에서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것. 따라서 이면 합의는 없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네. 그래서 공개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들을 지켜봐 주시고 네.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의 핵심은 사실 지금 40일 넘게 굴뚝 위에 계신 게 이게 사실 건강도 그렇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빨리 내려오시려면 이 협상이 어떻게든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던 것인데요. 그러면 협상 물론 이제 그 쌍차 지부에서는 늦어도 1월 말 그리고 설 연휴 전에 우리 그 굴뚝농성 하고 계신 두 분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언제쯤 땅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내려가고 싶고요. 네. 지난번에 어딘가에서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네. 이 꿀뚝이 자꾸만 이렇게 익숙해진다는 느낌.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네. 어느 순간. 예전에 제가 뭐 감옥에 짧게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어느 시점을 지나서는 굉장히 익숙해지고, 내가 조금 편하자고 이 공간을 조금 바꾸고 편의시설을 좀 더 만들어보고 네. 이런 것들을 저를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어디에 적응한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응하긴 하지만 네. 이 공포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굴뚝과 좀 멀어지려고 네. 다르게 많이 보려고도 하고 낯설게 좀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 저도 이 익숙함을 빨리 좀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요. 네. 시기는 못 박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지부장님이랑 지금 쌍용자동차 지부 동지들께서 네네. 저희 이 몸걱정을 하셔가지고 시기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만큼 저희들이 이 좀 지금 저희 몸 상태 41일 동안 있는 몸 상태만큼이나 네. 해고자들 자동차 해고자들이나 지금 해고 위기에 있는 뭐 다른 사업장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절박하거든요. 네네. 굴뚝이나 고공농성 100일, 200일 돼서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그 구미 스타케미칼은 241일째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카운트하면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예전에는 그 을밀대에 올라갔던 강주룡인가요? 네. 그분이 그때는 9일 만인가 7일 만인가 해결된 거죠. 네. 점점 길어져요. 그렇게만 있어도 그때 난리가 났는데 온 세상이 지금은 100일, 200일 돼도 꿈쩍도 않는 이 둔감함. 네. 저는 오히려 이걸 깨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내려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굴뚝농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이후에 또 다른 굴뚝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주저앉히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용자 측의 마음을 돌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끝내는 거 네.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올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7년 동안 왔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제대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대로 네. 그냥 큰 틀에서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 문제는 내려가서 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네. 아주 세부까지 낱낱이 어차피 지금 대수술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한번 개복해서 해보자. 어디가 문제인지 네. 라는 마음이고요. 그럴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쌍용자동차 7년 동안 굉장히 조직적으로 정말 열심히 잘 싸운 그 투쟁의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대의 힘을 보태주셨던 거 아니냐.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효리 씨의 노력 네. 또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이제 티볼리 관련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이효리 씨 같은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란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우선 네. 그렇잖아요. 네. 너무 고맙고요. 네. 근데 사실 지난번 그 한겨레 인터뷰 네. 상하편으로 나눈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몇 번 읽어봤는데 네. 초창기에 효리 씨가 티볼리 관련해서 언급을 했을 때 부정적 의견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 아팠는데 네. 참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효리 씨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완전히 그냥 뭐 누구보다 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인간이 아닌가 모든 면에서 네네. 그렇게 느꼈는데 네. 그것을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영역 연예계라든지 네. 이 영역에서 그런 발언들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배우 김우성 씨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뭐 재동 씨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그런데도 어떤 뭐 용기라고 하면 그것도 좀 작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서신들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가고 있는 징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징표들을 잘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효리 씨만 얘기를 하면 부담이 많이 될 거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좀
예를 들어 보아 씨가 해준다거나 이렇게 넓어지면서 네. 개인에게 그러니까요. 쏟아지는 어떤 격려나 네. 이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넓어지는 상식으로 쭉쭉 펼 수 있는 네.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고 저는 뭐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노동자 우리 굴뚝을 지지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네.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이야기도 난 나올 수 있겠다 봐요. 근데 그런 사회 분위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막 비난하고 한마디만 하면 이래서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 진영으로 갈려서 네. 보는 건데 저는 공인의 말은 충분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몫이잖아요. 네. 네. 공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여건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간혹 트위터에 이효리 씨하고 우리 이창근 실장님 주고받는 대화 볼 때 피식피식 웃음이 나곤 합니다. 예, 그 유명인과 그리고 아주 유명한 소셜테이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유명인과 굴뚝 노동자와의 이런 자유로운 소통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시대가 언제 올까 이런 답답함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효리 씨처럼 그 유명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 뜻대로 굽히지 않고 얘기하는 연예인들이 더 많아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그야말로 7년 만에 첫 교섭을 하시게 된 것을 저희도 축하를 드리고요. 이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 내용이 부탁은 이 내용이 소리로도 들리지만 오마이뉴스가 조금 부탁을 좀 드리면 글로도 좀 옮겨져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지금 첫 인터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계속 합의 이후에 긴 시간 인터뷰는 처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뉴스 게릴라들의 힘을 믿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분들의 뉴스 게릴라들을 보는데요. 힘을 믿고 이 싸움 정말 반듯하게 승리해서 내려가는 싸움을 할 테니까요. 끝까지 눈 떼지 말고 봐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